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 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1월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달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를 어느 정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게 잘 나오면 2월에 발표될 1월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1월의 분위기는 12월보다는 예상치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경계심을 키워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벤트성으로 미국의 FOMC 회의 개최될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경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주제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또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난 한 주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상황에서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이 나오지 않은 거였어요. 정책이 시장에서는 지금 뭐 통화 정책을 원해, 그리고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아니 이렇게 하면서 좀 관망과 경계의 자세로 조금 시장을 좀 지치게 만들었던 정책 스탠스들이 지난주 들어서 쭉쭉쭉쭉 또 발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리창 총리가 상무회의를 개최를 해서 자본시장 안정을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뭐 시장에 우리로 따지면 연기금 같은 이런 시장의 장기 자금을 투입해서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주요 부처들이 갑자기 기자브리핑을 열겠다고 하루에 한 3-4개씩 주요 부처의 기자브리핑이 막 열렸거든요.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보시면 판공성 인민은행장의 기자 브리핑이었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통화 정책을 관할하고 있고 이제 주요 굵직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좀 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준율 50bp를 인하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50bp라고 하면 한 최근에 2년 동안 2022년, 2023년 거의 한 번씩 지준율 내려줄 때마다 25bp씩 해주던 거를 좀 넘어서서 한 번에 50bp를 바로 인하를 했다라는 점이고 그 시행 시기가 2월 5일부터 이 2월 5일은 언제죠? 딱 춘절 직전에 이제 연휴를 앞두고 돈 좀 써라 라는 입장에서 돈을 좀 시장에 풀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그래 역시 우리가 울고 죽는 소리 했더니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좀 기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위안화 환율 안정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 지원 정책이 좀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얘기가 나온 즉시 또 다시 부동산의 수요 촉진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공급 측 부동산 디벨로퍼 대상으로 금융 지원, 대출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소리를 좀 쫙쫙쫙쫙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바닥이 잡혔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정책의 힘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위안화 환율 자체도 한 작년 말부터는 한 7.2 위안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어쨌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강세인데도 위안화 자체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국유기업 CEO 대상으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임무를 줄 건데 너희들의 KPI, 올해 KPI는 주가 관리야, 시가총액 관리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중자가 들어간 기업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막 상한가를 찍기도 하고 이것 또한 저는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국유기업이 잘 되려면 또 결국 중국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뭐 수요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투자도 더 일어나야 되는 건인데 이게 좀 기업단에서 우리가 시가총액 관리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조금 부양 조치이긴 하지만 조금 너무 단기적인 상황 아닌가,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 지수, ETF, CSI 300 지수 등에 이제 계속 국가대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심할 때도 되지 않았겠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1월 안에 그리고 또 2월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고 경계심을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춘절 연휴가 9일이에요. 거의 거래일, 영업일로만 따지면 6거래일 정도가 휴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간을 앞두고 중국 투자자들도 이런 고민을 하겠죠. 주식을 보유하고 춘절을 보낼까? 현금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해서 또 내가 이제 돈을 들고 현금을 보유해서 춘절을 보낼까? 요 움직임이 계속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렇게 장기 연휴일수록 이 두 번째 현금을 보유하고 춘절을 보내자라는 좀 움직임이 더 크지 않을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경계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1월 말에 발표될 PMI 지표가 우선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건데 사실 12월까지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예상치조차도 지금 12월보다 조금 더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실망감이 커질 수 있겠다. 경제 지표가 반등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은 조금은 좀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위험천만한 부분이면서도 제가 막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인데 이게 선물지수 관련된 우리나라의 ELS랑 비슷한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ELS 상품 구조가 CSI 500과 CSI 1000 지수 기반으로 지수 선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해요. ELS 형식으로. 그래서 낙인 구조가 있는 건데 보시면 이게 2022년 1월, 그러니까 2년 단위의 상품인데 2년 만기의 상품인데 이게 그때 2022년 1월에 만약에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인 구간을 이미 찍은 상품들이 많고요. 요게 이제 낙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뭐 하방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있겠지만 여기서 또 붉어지는, 그리고 이 상품의 만기가 2월, 3월, 8월에 좀 만기가 많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 구조가 저도 되게 많이 뜯어봤는데 사실 너무 복잡하고 선물지수 관련된 거라서 사실 좀 더 불안한, 이게 현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좀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 봤더니 이게 레버리지 상품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끼고 만약에 이 상품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본인 돈 말고도 지금 같이 깨질 수 있는, 같이 마이너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일지 좀 사실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리스크로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수는 저는 사실 중소형 지수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던 지수인데요.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 뭐 투자 심리라든지 주요 지수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당분간 좀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도 이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뭐 유의미하게 사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회복도 더 나타나야 되고요. 춘절 기간, 뭐 쉬는 기간에 휴장 이슈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소비 심리가 어떻게 조금 더 좋아질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뉴스
플로어나 아니면 저도 보이차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부터 이제 3월까지 중국의 주요 기업 실적도 좀 계속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춘절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뭐 예상 실적 뭐부터 계속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위기는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또 여전히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